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 최영진입니다. 네, 어, 일단 그 서울시에서 AI를 활용하고 연구하시고 학생들한테 적용하시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일단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과 AI 만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슬로건은 저희는 남자 중학교고요. 로봇을 2012년부터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교과 수업에서 일반 내용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과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심화학습들을 좀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AI라는 그 주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번 학생들한테 같이 적용을 시켜보자. 이런 의도에서 이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AI를 실제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고 그것을 로봇에 적용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흔히들 얘기를 할 때 로봇과 AI는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AI 하면 선생님 그거 로봇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원서부터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네. 로봇은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체코어에서 로보타, 노동, 노예 이런 일을 뜻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한 기계 장치, 스스로 보유한 일을 보유한 능력에 의해서 일을 하는 기계 장치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고요. AI는 뭐 지금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일단 로봇하고 AI하고 개념을 처음에 이제 조금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뜻하고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강화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잡아주고 실제 이제 인공지능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것을 로봇에 적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약간 그 최신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서만 하기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변하는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교사 한 명이서 그걸 다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행동한 방식이 선생님들 교육 공동체에 많이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공유를 하자, 자료를 공유를 하자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수업을 했던 로봇과 AI라는 것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 그래서 메타버스와 3D VR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AI 교육의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 피지컬 도구를 활용한 AI 그리고 전교생의 AI 교육 및 로봇 교육 그 다음에 로봇 AI 동아리 활동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한 심화 교육 홍대부중 축제에서 메타버스 공간상 3D VR을 통한 로봇 AI 전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최신 IT 정보를 공유를 통한 활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개 피지컬 도구와 전교생의 AI 교육은 거의 한 가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교생들이 AI와 로봇 교육을 받고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심화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메타버스 공간상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 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가 활동했던 AI 내용들에 대해서 확산하고 공유하고 피드백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피지컬 도구를 활용한 AI 여기에서는 로봇하고 센서보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대답 아무도 안 하시겠죠. 네, 학교에서 이제 로봇으로 하게 되면 애들이 재밌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수업을 그냥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좀 지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로봇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기하고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 도구
들도 도구의 일종인 로봇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피지컬 도구, 로봇이나 센서보드 등을 이제 계속 축적해 와서 이걸 통해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중에 기술 수업과 정보 수업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AI 교육과 로봇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 보이는 그림을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다 손을 들고 있어요. 네, 손을 들고서 이제 뭐 가위를 내고 주먹을 내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학생들이 엔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엔트리라고 하는 교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계학습 중에서 지도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가위나 주먹, 보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이런 것들로 뭐를 만들 수 있을까 했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무조건 이기는 인공지능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줬더니 학생들이 이제 또 응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여부를 감지해주는 프로그램,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네, 좀 더 발전해서 어떤 학생들은 좀 재밌는 거를 또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잘생김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않다고 학습을 시켜서 무조건 자기 얼굴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잘생김 100% 뜨거나 막 이런 재밌는 것들도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장난스럽기도 한데 그런 응용력들을 발휘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복 입은 모습을 학습을 시켜서 요거는 학생이다, 아니다, 성인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 학교 학생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감별해 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이것을 로봇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학습을 시킨 것을 통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출입문을 열어주는 로봇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통해서 불을 꺼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네, 실제 이제 그 벽에 붙어 있는 콘센트를 작동을 시켜서요. 네, 그런 로봇을 이용을 해서 또 눈을 감게 되면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그런 로봇도 학생들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를 적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제 구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또 근데 상시적으로다가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가 없을까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AI 교육 영상들을 좀 심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홍익 AI 교실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 AI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 사례들을 또 성북광부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공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확산 사례로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전교생들을 로봇과 AI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방과 후 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심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레고 로봇입니다. 쉽게 조립이 가능해서 하드웨어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AI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약간 좀 심화된 머신러닝이나 혹은 이제 텍스트 코딩, C 언어나 파이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요. 남아가지고 정말 집에 잘 안 가서 제가 막 엄청나게 늦은 시간에 퇴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학교연합 로봇 온라인 로봇 캠프라고 하는 그 웹을 선생님들끼리 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학교 연합으로 이제 저희가 로봇 캠프를 진행한 지가 이제 한 4년째 돼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그 로봇 연구회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런 매트도 만들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로봇과 AI를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해서 학교 연합으로 로봇 캠프를 진행했던 장면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봇 동아리가 2012년부터 이제 활동이 됐는데요. 상 많이 받았죠, 그동안.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저희가 이런 거 활동들을 갖다가 동아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좋았던 점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예, 어떤 대회가 있다, 어떤 뭐 목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2학년 학생들이 1학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자연히 구축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애들이 안 될 때는 졸업생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럼 졸업생들이 와서 지도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커져 나가던 게 어느 순간에 한번 빵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여기 보시면 상들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렇죠? 대회 나가는 것마다 다 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자구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는 대회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자부심을 좀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교내외 신문들에다가 이제 알리거나 활동들을 이제 널리 알려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서 더욱더 이쪽에 관심을 두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제보가 들어올 제보 요청이 들어올 때도 있고 혹은 저희 학교 애들이 잘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학교 이런 거 잘했어요라고 하면서 뭐 신문사에다가도 알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사례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도에 한국 대표로 미국에서 주최한 세인트 루이스에서 FLL 로봇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과후 학교로 심화학습으로 AI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만든 건데요. 하나하나 길에 있는 이미지들을 머신러닝으로 다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휴대폰으로 이미지를 감지를 해서 그 위치에 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속도를 줄인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이건 스스로 판단을 하게끔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끔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심화학습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밌어하는 것이 이제 융합인데요. 그래서 학교에 목공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목공 동아리와 로봇 동아리 학생들을 연합해서 AI 고카트라고 하는 작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그 목공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공 담당하는 선생님이 또 계시고 또 근데 이제 요거를 AI 고카트까지 실현하기에는 제가 뭐 로봇 동아리를 많이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교사 네트워크를 또 활용을 했습니다. 네. 교사 네트워크 중에서 이런 로봇 AI를 좀 잘하셨던 분이 계세요. 영등포구의 김주현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공 동아리 학생들이 외형을 제작하고 이제 저희 학교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AI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핵심 그 내용들을 이제 코드를 짜고 있는 거죠. 아두이노를 활용을 해서 블루투스와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을 해서 나중에 요거를 애들이 이제 주행을 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밤에 한 9시경에 완성이 돼서 학생들하고 이제 운동장에서 막 타고 이렇게 놀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조정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페달을 밟게 되면 그냥 전진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길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 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고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한 AI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축제를 할 때,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거기에서 로봇 AI 활동을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기획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메타버스 게더타운이라는 거를 거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활용을 했던 것이 교사 네트워크 또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미디어를 그러니까 IT 기술을 접해서 발전시키는 그 속도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미 구현해 보셨던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한 달 반 정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걸 하나도 할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요 내용들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요 메타버스 궤도타운이라는 이 공간을 학생들한테 모집을 했습니다. 이거 학교 축제를 이걸로 할 텐데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학생들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여러 명이 신청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3학년에 우리 학교에 이제 김도현 학생이 이걸 주도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만드는 속도는 훨씬 빨랐고요. 더욱더 잘 만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장만 만들어줬을 뿐이고 학생들이 이제 만들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0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 공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도 하고 그 중에 하나로 로봇 AI를 전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건 이제 VR로 이렇게 세부 조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로봇 AI 활동들을 동영상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걸 한다고 또 오픈을 막 하니까 학부모님께서 사실은 이 3D VR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학생 학부모님이. 했고요. 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신 AI 정보를 공유를 하고 공유를 받고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요. 서울 교사로봇 연구회는 처음에 이제 제가 주축이 돼서 한 5명이서 시작한 연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한 서울시에서 170여 명의 선생님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로봇에 대한 AI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신 그 IT 기술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다 배워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도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강의도 받고 또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00년대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사범대를 들어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은 급변하고 있고 학생들은 거기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가 조금을 노력하지 않으면 상당히 뒤처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직이 18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조금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 거고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무한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